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의 시세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종합지가지수 마이너스 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선물이 장 초반부터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선물에서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환율이 워낙 급락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탄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수출주 중심인 자동차 섹터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난주에 좀 상승을 보였었던 대형주들 좀 상승을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동안 하락을 보였던 코스닥 시장에서의 중소형주와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일정 부분 좀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좀 이 섹터들도 지금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개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일정 부분 각개전투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솔브레인과 이오테크닉스 등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정유 섹터들 소폭 상승, SOL과 이노베이션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섹터 쪽에서는 좀 NC소프트 소폭, 아까 장 초반보다 상승 흐름이 좀 낮춰지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낙폭이 과대했던 호텔신라 등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소폭 둔화되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초반보다 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대체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자, 그럼 오르는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그동안 좀 과대했었던 이 호텔신라 4일간의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도 잡히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단기 바닥을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10만 원이 항상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깨진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모두 매도를 하셔야 될 정도로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 원 오늘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호텔신라도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1만 원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탄력이 바닥에서 급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11만 원대 저항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11만 원 돌파 좀 확인하시고요. 단기로 트레이딩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11만 원의 좀 저항을 염두에 두시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한 10만 4천 원 정도 지지선 설정해 놓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도 살펴보죠. 이 지분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 시세는 크게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0.7% 정도 현재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의 관점 괜찮을까요? 네,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20만 원 돌파했었습니다.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좀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적으로 NC소프트 20만 원 돌파에 좀 난항이죠. NC소프트를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기는 20만 원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팔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지지선을 한 19만 5천 원 정도에다가 설정해 놓고 조정 시에는 한번 분할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을 19만 원에다 타이트하게 정해놓고 대응하신다라면은 대응하신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넥슨과의 결별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NC소프트한테는 기회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답은 나중에 실적에서 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2% 가까운 상승권 47달러 선의 움직임인데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고요. SO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지금 2.7%나 올라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도 지금 창구상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연말로 가다 보니까 배당 관련주 쪽으로 계속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정유주 쪽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유주 SO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유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급락하지 않은 모습 보셨을 텐데요. 아마 배당에 관련된 기대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SOL 배당이 워낙 강한 종목이죠. 또 유가도 상승을 하면서 일단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SOL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인 72,000원대 부근 돌파가 관건입니다. 이 72,000원대를 돌파해야지만 다시 한번 8만 원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잡아줬다라는 점,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SK이노베이션도 11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SOL도 6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시는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좀 볼까요? 이 10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추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미약한 반등이긴 한데 지금 4일 연속에 그래도 오름세 펼쳐지고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21선, 61선 또 매물대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전략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대형주들의 조정을 틈타서 반등에 나섰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시장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일부적인 매물 출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환율이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지수가 강하게 2050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선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상반기 내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오늘 플러스권 다시 유지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하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일단 바이오 섹터 중에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내에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의 상승에 불을 질렀던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안정적으로 흐름만 이어준다라면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일단 지난주에 저점권을 지지선대로 해서 홀딩하시고 셀트리온의 흐름에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리안 서킷가 오늘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금요일에도 주가가 참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도 4% 넘는 상승, 최근에 계속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가요? 네, 저도 코리안 서킷 9,000원부터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 맥을 못 쳤었는데요. 최근에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단기적으로 12,000원권의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정도가 마지노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유지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으로 한 1,8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포스코의 낙폭이 큽니다. 2% 정도 마이너스권. 최근에 저점 형성하고 반등하는가 싶다가 최근에는 또 횡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포스코도 계속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의 흐름과 계속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 고려 아연등도 소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단기적으로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85,000원 부분에서 저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178,000원 요 가격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유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도 그 가격대에서는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면서 일단은 21선 부분에서의 지지력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2%가량 밀리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그 코멘트에 증권가들의 그 전망에 많이 지금 등락을 펼치고 있는 오늘의 장세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부터 실적 관련 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TV도 3분기 실적 저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일단 28,0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의 저점권을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홀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오늘 카카오톡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난주에 급락이 좀 나왔었던 섹터입니다. 13만 원대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급락이 좀 이어졌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처럼 3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는 인터넷 섹터, 게임 섹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를 좀 노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아프리카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8,400원 저점 이탈 여부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 투자 주의 종목입니다. 전날 한 11%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또 한 3% 정도 되돌림. 매매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최근에 중소형 개별주 종목들의 등락이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뭐 최근에 뭐 MPK도 많이 그랬었고요. 뭐 동양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네트워크스도 뭐 M&A 관련해서 등락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뭐 유상증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토리들이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장내 지분을 매수했던 SGA가 뭐 그동안에 매수했던 그 지분을 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동양 네트워크스 뭐 유증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일단 동양 그룹 주들이었던 종목들이 서서히 뭐 살아나면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만큼 동양 네트워크스도 그런 맥락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2,990원인데요. 2,850원 정도에다가 한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